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의 다름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단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며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에 대한 다짐이에요.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김두관 의원의 이 페북 글을 읽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실소를 금한다 이런 표현인데 저는 깔깔 웃었습니다. 좀 박장대소했는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깔깔 웃었는데 아주 비장한 톤으로 김두관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서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뭐를 이룩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이런 거는요, 정말 이제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우리 다 이렇게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약간 치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두관의 이 글을 읽어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걸 봤는데 지금부터 왜 김두관의 이런 주장이 택도 없는 소리인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가 법무부에서 그 징계위원회를 재추진하면 된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 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 24페이지인가 해요. 그거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읽어보지도 않고요. 이게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절차를 다시 밟아 이제는 정직 2개월이 아니라 해임을 결정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이 사람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 그 당시에는 이름이 행정자치부였습니다. 장관까지 한 사람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토록 모를 수가 있는가. 뭐냐 하면요, 지난 16일에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그 징계안을 들고 추미애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대통령 재가 사항이에요. 대통령 재가 사항. 그런데 김두관 말처럼 이 징계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16일 밤에 대통령이 사인해서 17일 밤 12시부터 발동이 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그 처분 사인한 거, 그거를 취소를 해야지 이게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징계가 다시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께 사과한다. 인사권자로서. 그런데 김두관은 그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거기 분노해서 이런 글을 썼다는데 정말 이런 경우 뭐라고 해야 되죠? 대통령이 이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대통령에게 국민께 사과했는데 대통령이 그 징계 2개월 사인한 거 그거를 취소해야지만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징계 재추진을 추미애한테 하면서 이번에는 정직 2개월이 아니라 화끈하게 해임을 때려버려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것도 썼어요. 검찰은
검찰, 언론, 보수 여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합니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두 가지 처방 솔루션을 제시를 했잖아요. 추미애가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 재추진해서 해임을 시켜라. 두 번째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겠다. 두 가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김두관 문장 보면 그렇잖아요.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이것도요. 조금 이게 대학생 정도 아니 고등학생 정도 되면 논리적으로 앞에서 자기가 주장한 거랑 뒤에 얘기한 거랑 이게 모순되면 안 되잖아요. 논리가 딱 이렇게 일관되게 숨이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놓고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됩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헌법 공부도 좀 할 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 1항 보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갑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지 탄핵의 요건이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죠.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과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떨거지들 열린민주당 합쳐서 한 180석 되니까 충분히 수적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게 어디로 가죠? 탄핵 재판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순간 그 사람의 권한은 그 탄핵 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돼서 2월에 이제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2달 정도 걸렸죠. 그 2달 동안 사실상 직무가 정지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말대로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정된다는 게 직무 정지가 결정된다는 거는 맞는데, 이게 바로 저기가 된다, 탄핵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탄핵은 뭐냐면요. 파면입니다. 파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서 그 주문이 뭐냐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답니다. 주문이. 그러니까 요번에 주문은 누구를 징역 뭐에 처한다. 이런 식의 그 마지막에 읽는 그 주문. 그러니까 탄핵은요. 파면입니다. 파면. 근데 검사징계법에 보면요. 그 징계의 종류가 5가지입니다.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그러니까 제일 센 게 해임이에요. 해임. 그다음 면직. 면직은요. 검찰총장직에서 이렇게 날려버린다. 그리고 해임은 아예 검사 그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건데. 파면은 그거보다 더 센 겁니다. 파면과 해임이 이제 목이 잘리는 거는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공무원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되면요. 이건 아주 공무원으로서 최악의, 그래서 그 연금을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근데 해임되면은 아마 한 30% 정감하고 나머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과 해임이 이렇게 좀 다른데, 그러니까 추미애에게는 해임을 추진하라고 해놓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는 국회에서 파면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파면을 추진해 나가겠다. 근데 이게 수적으로는 180석 정도가 있으니까 이게 파면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닌가, 탄핵소추 의결이요.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추미애가 요번에 정직 2개월의 그걸 내렸는데 그게 법원에서 뒤집힌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 정학도 당하고 뭐 퇴학의 경우에 퇴학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정학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부당하다 해갖고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학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퇴학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학 2개월도 못 시킨 주제에 퇴학을 시키자고 주장하는 게 지금의 김두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추미애가 정직 2개월에 그걸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4가지를 들었잖아요. 그 4가지를 가지고 다 따져보니까 한 정직 2개월 정도가 맞다. 이렇게 추미애의 그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건데 그것조차 행정법원에서 이제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근데 탄핵은 뭐예요? 탄핵은 파면 아니에요? 파면.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에 있는 징계 종류에도 들어있지 않는 해임보다도 더 센 연금 한 푼도 못 받는 파면이에요. 파면. 탄핵은. 근데 그리고 아까 탄핵 요건이 뭐가 되죠?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게 뭐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게 말이에요. 판사 사찰 문건 만들었다 해고 그게 직권남용이다 했는데 그 박은정 밑에 있는 이정화 검사가 양심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봤더니 이건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요. 또 검찰청법 위반도 되고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뚜렷한 뭐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퇴임 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뭐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해보겠다. 근데 요번에 홍순욱 판사의 그걸 보면 그건 전혀 뭐 그거 갖고 뭐 정치적 중립 위반 택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 2개월도 못 시킨 정도의 취약한 그 근거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파면을 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민주당에 진짜 뭐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뭐 이게 안 통하고 속된 말대로 그냥 대깨문 수준의 그 꼴통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거를요 탄핵 소추 그 의결안을 제시하려면 그걸 다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징계 청구하면서 징계 청구 그 문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탄핵을 추진하려면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윤석열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위반한 헌법과 법률이 뭔지를 거기서 밝혀야 돼요. 징계 사유 4가지 밝혔는데 그게 다 아니다. 뭐 정치적 중립은 완전히 아니고요. 나머지 것들은 채널A 수사 방해도 아니고요. 채널A 감찰 방해와 판사 문건 요거는 조금 뭐 하지만 이것도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툼을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요번에 윤석열 거기서 유죄로 인정된 거는 1도 없어요. 이 징계 사유. 그런데 그 정직 2개월보다 더 센 파면을 추진한다면서 그 무슨 근거로 할 거냐?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추미애가 그 제시했던 그 4가지 징계 사유 말고요. 4가지 징계 사유 말고 새롭게 뭔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윤석열의 아주 중대한 헌법 내지는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겠냐고요. 그렇게까지 탈탈 털어갖고 말도 안 되는 뭐 판사 사찰이네 정치적 중립이네 온갖 거를 다 억지 춘향으로 꿰어 맞춰갖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확 2개월도 못 시켰는데 퇴학을 시키고는 쉽죠. 그 마음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럼 퇴학시킬 만큼의 무슨 그런 거를 뭐 비위 사실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뒤를 밀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추미애 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의 결론이 물론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추진의 정당성을 아예 없애준 거다. 없애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추미애가 그런 점에서는요 예방주사를 놔준 거예요.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 이 정도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실패함으로써 그거보다 더 센 국회 탄핵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미애가 국회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예방주사를 윤석열에게 놔준 격이 됩니다. 놔준 격이 돼요. 그런데 도대체 김두관 의원은요 이 헌법 조항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글을 쓰려면 윤석열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게 뭔지 이런 거라도 뭐 하나 뭐 좀 그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 가능하겠느냐.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헌재로 가잖아요. 그럼 한 2달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 2달 동안은 윤석열을 직무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문재인이 들어와서 임명한 사람이고 다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쪽이라는 걸 알아요. 친정권이라는 걸 알지만, 암만 그런 인사로 가득 찬 헌법재판소라도 만약에 그렇게 부실하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보내잖아요. 저는 100% 기각된다고 봅니다. 100%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헌재가 이제까지 자기들이 내놓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보면요, 이래요.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그 고위공직자의 파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건이 이래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만 그래요. 그런데 정직 2개월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 부실한 사유 가지고 정직 2개월이나 때려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그거보다 훨씬 센 어떻게 파면을 할 만한 그거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암만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구분의 질의를 할지라도 이게 법치국가에서는요, 요번 우리가 사례에서 보듯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런데 여당 중진 의원인 김두관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안 되니까 뭘 해보자, 정확도 못 시킨 사람들이 퇴학 한번 밀어붙여보자.